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부터 자산, 부채, 통화량, 그리고 이자율까지 경제의 핵심 요소와 최근 미국 재정 상황들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면 경제 뉴스가 더 잘 들리고 돈을 관리하는 눈이 열립니다. 시작해 볼까요? 1. 자본주의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산을 소유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합니다. 장점으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이 생기지만 단점으로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통화량이란? 통화량은 경제에 풀린 돈의 양을 의미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돈을 찍어내며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줄어들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3. 이자율이란 무엇인가요? 이자율은 돈을 빌릴 때 내는 가격입니다. 즉, 돈의 값이에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대출이 부담돼 소비와 투자가 줄고 반대로 이자율이 내리면 대출이 쉬워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요. 4. 자산이란 무엇인가요? 자산은 내가 가진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며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좋은 자산을 잘 고르고 오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채란 무엇인가요? 부채는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카드빚, 학자금 대출 등이 대표적이에요. 잘 쓰면 자산을 빨리 늘리는 도구가 되지만 과하면 위험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재정 상태가 흔들릴 수 있어요. 6. 자산, 부채, 통화량, 이자율의 최근 상황 및 상관관계.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은 낮아지고 부채가 늘고 자산 가격이 오르기 쉽습니다. 통화량이 줄면 이자율은 높아지고 대출이 줄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통화가 발행되면서 부채가 발생하고 이게 순환되면서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와 부채 증가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자산 시장이 버블을 유도하여 부동산 가격과 주가 등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 시대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달러가 발행되었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상황이었어요. 경기 악화와 정부 이자 부담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연준에서는 이자 내리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최근의 미국 재정 상황은 국가 부채가 워낙 커서 국채 발행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두 가지의 큰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고 향후 경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먼저 국가 부채의 경우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의회에서 국가 한도를 늘리면 바로 어마한 채권 발행으로 통화량이 다시 한번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런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가격 상승 가능한 자산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이 있는데 커머셜 부동산은 이미 많이 기울었고 주택시장은 많이 오른 데다가 AI 및 경기 실업률 추이에 따라 향후 가격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식시장인데요. 하반기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해요. 특히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능성 있는 자산이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미 BIT 코인 가격 상승을 비롯하여 각종 코인들이 난무하는 게 바로 이런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기축통화, 채권 발행 등 여러 요인들이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그 파괴력이 상상 이상일 수 있어요. 최근에는 큰 유통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에서 자체 코인 발행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코인으로 지불할 것이 쉽게 예상되기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함께 자산, 부채, 통화량, 이자율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 세상의 흐름이 더 잘 보이고 돈을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